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그런 말 있죠. 인간은 망하는 게 고독을 못 이겨서 망한다고. 아무나 만나다가 이상한 놈 걸리게 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건 사실 남자들한테 좀 해당사항이 많이 되죠. 예, 외롭다고 아무 여자 만나면 골로 갑니다. 예, 요즘에는 외로움을 통제하지 못하면 약자가 돼요. 물론 인간은 누구나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이긴 합니다. 근데 음, 요즘에 외로움은 그래도 좀 극복하기 쉬워요. 왜냐, 혼자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은요, 뭔가 사람한테 의지할 생각하면 안 돼. 그만큼 좀 사람 믿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독을 못 이겨서 망한다는 건 뭐냐 하면 사람한테 당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좀 많이 외로워하는 사람들 보면 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예. 이성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여자분들이 특히 좀 심하죠. 여자분들이 굉장히 감성적이다 보니까 외로움을 타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여자분들은 약간 방어 기제가 있어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남자 없어야 된다 하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남자를 더 원해. 개뻥이야. 예. 개뻥이에요. 여자들 오히려 있잖아요. 외로움을 더 극복 못 합니다. 적어도 한국 여자분들은. 어? 외롭지 않을 것 같으면 왜 자꾸 막 그렇게 이제 자기 뭐 신체 노출하고 왜 그러겠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외롭다는 얘기는 사람이 많이 고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내가 외로움 많이 느끼게 되면 사람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안 돼요. 예. 아무한테나 있잖아. 다 잘해주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좀 솔깃한 얘기를 하면 넘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외로움을 극복 못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객관적인 사리분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한테 이용당한다거나 아니면 사기당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가 외롭다고 해서 사람한테 뭔가 좀 목매면 안 되고요. 좀 그런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사회가 많이 각박해지고 각자 도생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믿는다는 것은 되려 나한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의심해야 됩니다. 예.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나에게 뭔가 호의를 베푼다. 그러면 넙죽 받으시면 안 돼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요 라고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돈을 어찌저찌 빌려주고 제때 꼬박꼬박 잘 갚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 집은 아니지만 이모의 아는 지인이 이모한테 돈을 여러 번 빌렸는데 이상하게 그 지인은 빌릴 때마다 꼬박꼬박 이모한테 돈을 잘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자를 쳐서 말이죠. 예를 들면 200만원 빌렸으면 이자 10만원까지 쳐서 210만원에 이것저것 먹을 거리야 선물까지 말이죠. 그러니 이모님이 그 지인한테 홀딱 빠질 수밖에.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외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 듣고 3천만원 정도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이자에 10%에 좀 더 쳐서 500만원 가까운 돈을 이자도 받을 수 있다는 설렘도 잠시, 결국은 외국으로 도망가서 6천년이 지난 지금껏 못 받고 있다네요. 붕어 형 말처럼 아무리 친근하고 약속 잘 지키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도 계약서에 지장을 찍지 않는 한 돈은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거 옛날에 그 있었어요. 뭐냐면 옛날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 경찰청 사람들 아십니까? 이게 너무 옛날 건데 아무튼 이거 나이 좀 있는 분들은 알 거야. 거기 에피소드랑 거의 비슷해요. 거기 뭐가 있냐 하면 이제 어떤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적가. 말로는 제적가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기꾼이죠. 근데 이제 그 동네 유지의 제적가인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큰 식당을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식당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주부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직원으로 많이 두고 일을 시켰어.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제 직원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개념이 좀 많이 힘들고 돈이 필요한데 좀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 선뜻 빌려주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제 꾀었냐면, 만약 200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 줄게. 그래서 이자를 줘요. 돈을 빌려가고. 얼마 안 돼 바로 갚습니다. 나 지금 결제할 게 당장 있는데 이 돈만 결제돼서 이제 해결만 되면 바로 줄게 해서 바로 줘버립니다. 그것도 이자 쳐가지고. 이런 거야 뭐냐면, 이거 빌려줬어요. 며칠 만에 갚아. 근데 200에다가 한 2, 30만 원 얹어 주는 거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우와, 이게 웬걸이 싶은 거죠. 꽁돈 같은 거죠, 이게. 그걸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원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 사장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복지 같은 거 좋은데 빌려가면 이자까지 쳐주니까. 와, 이분이 정말 천사야, 천사.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X를 좀 높게 부르는 거야. 따로 불러가지고. 1,000만 원 부르는 거야, 1,000만 원. 그래서 이제 직원이 얘기하는 거죠. 저 사장님, 지금 1,000만 원 당장 마련하기 힘든데. 그래서 사장이 얘기하는 거죠. 아, 알고 있지. 1,000만 원 큰 돈이라는 거. 근데 내가 한 번이라도 돈 떼먹은 적 있어? 항상 돈 갚을 때마다 내가 이하차가 돈 줬잖아. 아, 그건 아는데요. 남편이랑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괜찮아. 뭐, 내 이 지역에서 유명한 거 알잖아. 이번에 1,000만 원 빌려가서 이제 해결되면 이자 쳐가지고 200만 원 얹어줄게. 1,200 갚아줄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빌려주는 거야. 그럴 때 이제 한 사람 빌리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 다 빌리는 거야. 그래서 한 1억 이상의 목돈이 생긴 다음에 빤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직원들 돈 다 떼이고, 예, 가정 파탄 나고, 예, 못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확실히 여자분들 이런 게 약한 것 같아, 남자보다. 예, 약한 것 같아. 여자 이런 거 잘 당해요. 이런 사기도 있고, 또, 갯돈 사기도 맞죠, 갯돈 사기. 예. 요즘엔 개모임 같은 거 안 하죠, 여자분들. 옛날에 많이 했잖아. 우리 어머니 때 많이 했었거든요, 동네. 보통 그 동네 이제 동장집에 가가지고 매일 이제 개모임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저녁에.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모여가지고 이제 매달 얼마씩 갯돈을 넣어요. 나는 이 개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갯돈을 타는 거죠, 맞죠? 근데 문제는 이제 갯돈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이제 다른 개주들한테 얘기 안 하고 갯돈도 튀는 거죠. 예. 여러분, 돈을 잘 갚아도 믿으시면 안 돼요. 예. 그냥 돈을 빌린 사람을 의심하셔야 돼. 이것도 사기 수법이 아마 지금도 잘 먹힐 겁니다. 이런 사기 수법.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사람을 잘 안 믿잖아. 그러니까 신뢰감을 키워주는 거야, 신뢰감을. 사기꾼들 수법이에요. 사기꾼들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겉으로 뭔가 재력을 가시하는 거죠. 나 이 지역이 유지고 돈 많다.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옷 입으면서 그 사람한테 어떤 재력을 가시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 안 믿을까요? 그러면 이제 따로 불러서 근사밥을 사는 거예요. 그게 공짜 안 먹잖아요. 그럼 반은 넘어왔어. 그러면서 몇 번 잘해주면 사람이 완전히 넘어오게 돼 있어. 이게 아직까지 통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짜를 좋아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다 통해, 이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기당하기 쉬운 게 이런 겁니다. 정이 약하고, 공짜 밥에 약하고. 뭔가 한번 신뢰 같은 거 만들어주면 의심을 잘 안 해. 그다음부터. 이것도 그런 거예요. 왜 의심 안 했을까? 그동안 잘 가봐줬으니까 의심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이런 사기는 지금도 잘 통합니다. 굉장히 잘 통해. 한국 사람들은 몇 번 잘해주면 넘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이 더 심해, 여자분들이.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준 게 없는데, 나한테 잘해준다? 의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의심하셔야 돼. 네. 그리고 아무리 돈을 빌려가 잘 갚았다 하더라도, 채무 관계는 안 맞으시는 게 좋아. 아무리 이웃 사촌 간에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하더라도, 채무 관계는 안 맞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 말고도 예전에 그런 소 있었죠.
저 어머니가 이제 구멍가게 하시는데 그 옆 점포에 이제 식당 하는 가게가 있어. 근데 장사가 안 돼. 안 되는데 이제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이제 친자매처럼 같이 오랫동안 지냈나 봐요. 10년 넘게. 한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밥도 같이 먹고 뭐 이렇게 좀 많이 친해졌나 봐요. 말도 놓고. 근데 이제 그 옆 가게에 이제 여사장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 1,500만 원을.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힘들 것 같은데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사정 얘기하는 거죠. 아니, 언니, 내가 뭐 언니한테 이런 부탁 괜히 하겠어? 아니, 우리가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이 10년 동안 단둘이 지난 세월이 얼만데 우리 가족 사이 다 알잖아. 그만큼 정을 나눴는데 아니 이 정도도 못해줘? 해서 꼬드기가 넘어간 거죠 이게. 그래서 돈을 빌려줬더니 어느 순간 가게 문 닫고 야반도주. 이게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옛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이런 사기가 벌어진다는 거 이게 잘 먹힌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잘 먹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정이 약하기 때문에. 네. 좀 오래 보고 자주 보면 그 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의심은 안 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정이 깊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어.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좀 사정이 어렵다면 뭐 돈을 빌려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빌려주면 안 갚는 거죠. 지금 애초에 돈을 안 갚기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래서 뭐 그동안 돈을 많이 갚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채무관계는 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예 안 만드는 게 좋아. 예. 그리고 이런 불경기일수록 사기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히려 불경기가 사기치기 더 좋아요. 사기 당하기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되거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정의나 어떤 의리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사람을 해요하면 예, 마지못해 돈을 빌려준다거나 돈을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먹힌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정가지고 이렇게 돈을 빌려가려고 하는 사람들 제일 멀리 하셔야 돼. 뭐 우리가 뭐 알고 지낸 지가 얼만데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냐. 우리 사이 이 정도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일 멀리 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앞으로 조심해야 될 사람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가 가까이 지낸 사람들 중에서도 형편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이 얼마든지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가까이 지낸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 오히려 가까이 지낸 사람이 내 뒤통수를 더 세게 후려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관리 잘 하시고, 뭐 가까운 사람이 그런 돈 부탁을 해도 예,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애초에 채무관계 만들지 마시고, 예. 그리고 절대 정이 약해지지 마세요. 정까지 그거 의미 없습니다. 예. 정 없어도 삽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